나르시스트와 소시오패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집착형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집착형의 특징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감정의 너비가 이랬다 저랬다 일관적이지 않은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아침에는 카톡의 푸사가 항상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너무너무 신나는 일이 많을 거야, 이런 식으로 카톡 푸사를 저장해놔요. 그리고 밤에는 모든 사람은 의미가 없어, 세상은 어두움이야, 그런 게 막 써 있어요. 사람들이 왜 관계에서 휘말리거나 손해를 보게 되는 걸까요? 사실 관계에서 자꾸 말리고 손해보시는 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자기는 머리가 나쁜 것 같다. 아니 왜 자꾸 이 사람을 만나서 자꾸 내가 손해를 보고 이렇게 피해를 입고 이렇게 억울함이 쌓이는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요, 오히려 사람에 대한 관계 능력이 좋다고 하는 정서지능이 오히려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왕따를 겪어도요, 왕따를 모르고 겪는 게 아니라 가장 친한 친구가 나를 왕따를 시키려고 할 때 그 기미라든지 그런 요소를 다 눈치를 채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막 묵묵히 견디면서 그냥 왕따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상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사람을 굉장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아, 저 친구가 나하고 굉장히 속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뭔가 뜻이 있겠지, 서운해서 그렇겠지만은 뭔가 금방 나한테 화를 풀고 나한테 잘해줄 거야 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좀 더 좋은 사람이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관계에서 자꾸 내가 휘말리고 억울한 일을 겪는 이유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일 수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요, 여러분이 시간이 없는데 자꾸 시간을 내서 무엇인가를 했었던 이유, 나도 별로 돈도 없고 다른 애들은 다 취업을 했는데 나만 취업을 잘 못했어요. 근데도 내가 막 밥을 사요. 그렇게 했었던 무수한 역사들은 사실 내가 시간이 많아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높은 관계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관계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나 유형은 무엇인가요? 사람에게는 4가지의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의 패턴이 있어요. 어떤 생각의 패턴? 그러니까 아주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형성되는 생각의 패턴이에요. 두 번째는 감정의 패턴입니다. 감정의 패턴. 세 번째는 행동의 패턴이 있어요. 네 번째는 대인관계를 맺는 방식의 패턴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뭔가 계속 손해를 보고 있는 그 사람의 생각은 뭐가 있을까요? 아, 내가 이 사람들에게 더 잘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날 미워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더 잘해야지. 내가 저 사람에게 양보하면 그래도 뭔가 저 사람들이 내 노력을 알아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사고가 항상 숨겨져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요, 감정에서는요, 뭔가 그 사람들로부터 내가 유기되거나 내가 홀로 있을지도 모른다는 어떤 두려움과 불안이 숨겨져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불안해서 항상 웃고 잘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내면에는 굉장히 어두운 그런 불안들이 숨겨져 있는 경우들이 상당하죠. 행동은요, 아, 괜찮아요. 저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아우, 네, 시간 많아요. 아우, 네, 이번에 제가 사야죠. 네, 네. 아우, 그럼요. 당연하죠. 아, 제가 돈 많아요, 이번에. 제가 좋은 일 많아요. 아예 괜찮아요. 제가 사도 돼요. 이렇게 자꾸 행동을 하게 되고 계속 손해보는 것을 자기가 오히려 좀 자처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이 3가지의 총합이 인간관계 패턴이에요. 이것이 A한테도 그러고 B한테도 그러고 C한테도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A는 내가 그렇게 막 시간도 내고 돈도 내고 다 행동을 하면 그걸 알아주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B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은 좀 내가 쉽게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사람들도 있죠. 그러한 인간관계 총합에서 어떻게 보면 피해가 누적될 수 있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왜 우리는 잘해주지 않는 사람에게 더 집착하게 되는 걸까요? 제가 예전에 그 아주 어린 시절 때 어떤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은 이렇게 그 공동체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상품을 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상품이 무엇인지가 포장지가 이렇게 있으니까 상품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좀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노래를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막 떨리는 마음에 막 그 노래를 굉장히 이제 열심히 해서 잘했거든요. 근데요, 막 상 이름이 약간 이런 거예요. 성실상, 뭐 행복상, 뭐 이런 약간 그런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1등인지 2등인지는 알 수 없는데 어떤 사람은 큰 상자를 받고 어떤 사람은 작은 상자를 받고 막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더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우리 팀은 좀 큰 상자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 우리 뭔가 이겼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어린 마음에 최소한 무슨 뭐 장난감 5단 합체 로봇은 아니더라도
뭐 최소한 과자들은 많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걸 막 풀었거든요.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에. 근데 그걸 풀으니까 휴지인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서 작은 분은 뭐지? 그분은 비누더라고요. 조금 큰 분은요 세제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냥 자기 집에 있는 거 남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막 이렇게 싸신 거예요. 보니까 우리가 왜 집착하느냐면 저 사람이 겉은 바삭하지만 속은 뭔가 촉촉할지도 몰라. 저 포장지를 열으면 저 사람의 어떤 깊은 속마음이 있지 않을까? 내가 지금까지 노력했는데 뭔가 그렇게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기대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혹시 구독자 여러분 톰과 제리라는 애니메이션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사실 현실로 가보면 거의 호러거든요. 제리 입장에서는 잡히면 거의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일상생활에서는 엄청나게 무서운 일일 수 있고요. 또 불과 얼음의 노래라고 해서 최근에 드라마에 방영했었던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 사실 불은 얼음을 만나면 꺼지고요. 얼음은 불을 만나면 녹거든요. 자기 스스로의 형체가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삶에서의 어떤 너무나 반대적인 경향의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을 잃을 수도 있고 내 자신의 엄청난 혼돈이 밀려올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관계를 자꾸 좀 가지게 되는 이유는 저 사람은 겉은 좀 차갑지만 좋은 사람일지 몰라. 저 사람은 겉은 바삭하지만 속은 촉촉할지도 몰라 라고 하는 어떤 기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겉은 바삭하지만 속이 촉촉한 건 과자입니다. 인간관계는 겉이 바삭하면 속은 더 바삭할 수 있다. 겉이 바삭한 건 사회성이 그래도 있는 모습일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줬는데 관계는 상호적인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줬는데 저분이 나한테 무엇인가를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했었던 본전이 생각나서 더 잘해주고 그러면 또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더 잘해주고 그럼 더 인정을 해주지 않으니까 더 잘해주고 이러한 패턴들이 맞물릴 수 있어요. 제가 어떤 부부의 사례를 들은 게 있는데요. 어떤 아내가 굉장히 관계적이셨던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굉장히 잘했던 사람인 거예요. 이분은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에서 친화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남편이 뭘 해주고 뭘 표현하고 그래도요 전혀 그것에 대해서 반응이 없고 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도 이렇게 좀 뭔가 그냥 로봇같이 이렇게 움직이시고 이렇게 사람이 뭔가 이렇게 상호작용이 안 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한번 보니까 이분은 음식을 좋아해요. 특히 된장찌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이 사람의 마음을 녹이려고 된장찌개 필살 비법을 이제 연구를 하셔가지고 막 거기 안에다 소고기를 막 굉장히 얇게 썰어서 넣고 막 갖은 애호박부터 시작해서 레시피를 완전히 이제 최강 레시피를 해서 그거를 남편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이제 된장찌개를 한 입 떠서 먹은 거죠. 근데 보통 맛있는 건 한 입만 떠서 먹어도 알잖아요. 남편의 표정이 완전 바뀌었다고 해요. 완전 깜짝 놀라는 표정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서요. 이게 표정이 바뀌었는데 갑자기 표정이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가서 물어봤대요. 맛이 어때 여보? 맛이 어때? 근데요 남편이요 갑자기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뭐 된장찌개지 뭐 된장찌개가 뭐 맛이 어때? 이렇게 하면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분에게 물어봐서 도대체 왜 그렇게 했냐? 왜 그렇게 말을 했냐? 그랬더니 남편분이 맛있다고 하면 사람이 교만해진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의 관계 욕구가 아주 높은 사람이 관계 욕구가 아주 낮은 사람하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맺게 됐을 때 계속 내가 을이 되고 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손해가 누적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발생할 수 있다. 그럼 내가 삐지잖아요. 내가 막 화났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삐져요. 근데 그분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분은. 그럼 나 혼자 삐졌다가 나 혼자 풀렸다가 또 삐졌다가 풀렸다가 계속 이게 반복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네요. 집착형 사람들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 제가 지난 시간에 나르시스트와 소시오패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집착형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집착형의 특징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분은 감정의 너비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일관적이지 않은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아침에는 카톡의 푸사가 항상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너무너무 신나는 일이 많을 거야. 이런 식으로 카톡 푸사를 저장해놔요. 그리고 밤에는 모든 사람은 의미가 없어. 세상은 어두움이야. 시면을 바라보면 시면도 나를 바라본다. 뭐 니체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막 써 있어요. 그러면 나는 별로 그 사람하고는 친하지 않았는데 뭔 일이 있나? 걱정이 돼가지고 연락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혹시 괜찮으세요? 연락을 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전화가 와요. 나하고 별로 친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1시간 정도를 막 자기 힘든 얘기를 막 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나하고 가장 친한 친구래요, 이제부터. 그 다음부터요, 갑자기 아침부터 계속 문자가 오고 연락이 오고 거의 뭐 나의 사생활이 없을 정도로 계속 막 그냥 시시때도 연락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요, 이분들 때문에 너무 내가 힘들고 너무 많이 내가 뭔가 감정의 쓰레기통이 된 것 같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내가 좀 그만 좀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은요, 그래요, 그만하세요. 모든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똑같아, 사람은 다 똑같아. 연락하지 마세요. 그냥 저 혼자 그냥 살든지 죽든지 저 혼자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가세요. 이러면 사실 나한테는 뭐가 있었어요. 사실 내가 먼저 연락한 이유가 내가 관계성도 좋고 사람에 대한 공감, 연민의 마음이 있어서 간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가장 약점인 거죠. 그분이 사실 공격하는 건 너도 그런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너도 다른 사람하고 똑같아. 이렇게 약점을 치고 들어오니까 나는 또 말리게 되는. 왜 소시오패스나 나르시스트보다 위험하냐면 그분들은 좀 안 좋다는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워낙 이런 영상들이 많이 나와서 그분들의 특징들이라든지 그분들을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많이 나오는데 사실 집착형은 나의 공감 능력을 가지고 오히려 비난을 하기 때문에 나에게 사실은 좀 거절감을 내가 형성하기가 되게 어려울 수 있고 또 친하다는 인간관계를 가지고 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막 이렇게 무자르듯이 내가 이렇게 뭔가 거절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 그렇다고 이분들을 내가 허용하자니 이분들의 가지고 있는 어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불안들, 감정도 전염되거든요. 내 삶에 어떻게 보면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들어오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제가 한 예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있었고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직장 생활을 하고 하면서 남자친구는 거의 직업도 없고 막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을 막 다 돕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그 남자친구의 부모님 병원비도 막 이분이 대고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 남자친구가 소시오패스다 이렇게 한다면 더 많이 이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화이팅! 직장생활 열심히 해!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요, 집착형인 이 남자친구였단 말이에요. 이분은 어떻게 하셨냐면 직장생활을 해야 자기한테 이득이 되잖아요. 근데 집착형은 문제가 뭐냐면 그게 이득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이 나와 같은 자리로 돌아오는 거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직장생활 할 때 그래 너도 간다 이거지? 그래 가. 너 직장생활 잘해. 아니 나는 뭐 죽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마. 계속 이렇게 해서 직장생활과 커리어를 좀 형성하지 못하도록 나와 같은 자리로 들어올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나를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런 요소가 있었다는 거죠. 즉 그 사람은 밝은 빛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고 시기함으로써 나와 같은 자리로 들어오게 만드는 이런 도대가 집착형에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하면 이런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일단 인간관계는 개가 아닙니다. 개돈이 아니에요. 정기예금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인정받으려고 여러 가지를 했었다면 가장 최선의 방법은 그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를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10을 해줄 때 뭐 10은 몰라도 한 8 정도는 들어올 거야. 이렇게 가시면 계속 말릴 수 있어요. 그분은 1 정도 주시거나 0 정도 주셔서 그럼 더 주면은 더 들어올까? 계속 이렇게 하면서 말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적절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사실은 10분의 1도 모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처음부터 감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내가 도울 수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들로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요, 요즘 이제 세대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아니 그러면 다 손절하고 그냥 내가 하는 일만 하면 되겠네. 내가 좀 이타성을 발휘해서 하는 부분들은 다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아들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미움받을 용기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죠. 그분이 이제 사람들에게 말하는 첫 번째 과제는 이거예요. 내 과제와 타인의 과제를 분명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내가 하는 게 내 과제야 타인의 과제야 이걸 항상 분명하게 좀 명확하게 구분하는 지혜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 내 과제에 집중하는 겁니다. 내 잔에 물이 충분히 채워서 넘쳐 흐를 수 있도록 나를 잘 관리하고 내 과제에 충분히 어떻게 보면 몰입해 나가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근력을 가지고 타인의 과제에 내가 봉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내가 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혹은 내가 그 사람에게 수용받으려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공동체, 그 사람에게 기여하려는 그 기쁨, 순수한 기쁨, 내가 그것에 내가 참여해서 무엇인가를 내가 도움을 준다는 거, 어떻게 보면 자기 실현의 참다운 자기 실현은 사회에 기여하고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행동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자신의 만족감을 위해서 내가 거기에 기꺼이 봉사하려는 의지, 그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공동체 감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나는 곳에서 내가 거기서 책임을 지고 무엇인가를 나가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충분히 그럴 만한 역량이 되고 내가 자신의 가치를 충분히 챙기는 토대 안에서 그 영향력을 어떤 확장할 수 있는 그만한 근력과 의지를 가지고 하려는 행동들, 그걸 공동체 감각이라고 불렀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거절 못해가지고 남한테 무엇인가를 한다면 억울함이 쌓일 수 있고요. 내가 충분히 그걸 할 만한데도 불구하고, 거절을 충분히 할 만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봉사하려고 하는 요소는 내 내적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넓은 포인트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엄마가 뭔가 워킹맘이고 뭔가 열심히 가족에서 여러 가지를 막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막 집안일도 하고 막 거의 뭐 가사도 하고 온갖 일을 막 부모님 모시고 온갖 일을 다 해서 착한 행동을 다 하고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굉장히 억울함이 싹틀 수 있단 말이에요. 이분은 착한 아이의 가면을 쓰고 있지만 내면에는 억울함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할 수 있는 건 먼저 자신의 과제 또 역할을 잘 분담하는 거, 가사를 혼자 하라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동의 장소인데 그걸 충분히 구분하는 요소에서 자기의 요소가 충분히 채워진 요소 안에서 내가 기꺼이 여기서 한 포인트 넘어가도 괜찮다는 그런 의지, 이런 부분이 우리가 갈 수 있는 단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